섹션 3, 영세율과 면세. 1번 영세율, 완전 면세 제도.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해세율을 적용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해 주므로 이를 완전 면세 제도라 한다. 내용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업자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업자는 물건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국외로 수출도 하고 국내에 팔기도 한다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국외로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국외로 수출하는 거는 세율을 0% 적용해요. 국내로 이렇게 공급할 때는 10%를 적용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과세라고 그러고 일반 과세라고 그러고 얘는 0% 과세 영세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세율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잘 보면 공급하는 그 재화 영세율은 부가세 우리가 특징에서 말했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즉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 그래서 수출하는 나라는 부가세 0%로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쪽은 부가세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매입하는 물건 잠깐 보죠. 매입하는 물건 부가세 공제 받잖아요. 그렇죠? 사업상 쓸 것들은 사업상 쓰는 것들은 부가세 공제 받아요. 수출할 것도 공제받고 자기네가 쓸 것도 공제받고 사업상 국내에 공급하는 것도 공제받아요. 그럼 이쪽도 공제받으니까 부가세가 없죠. 이쪽도 부가세 없고 부가세 따지면 이쪽도 부가세가 없고 이쪽도 부가세가 없으니까 이를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양쪽에 다 없다고 그래서 그럼 영세율 적용 대상자 좀 보도록 하죠. 이런 제도를 영세율 제도라고 그래요. 영예세율을 적용 영예세율이 적용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와 동일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과세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고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이 안 돼요. 그다음에 과세 사업자를 잘 보면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간이 과세자는 영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다만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하고 달리 매입에서 이렇게 우리가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뺐을 때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을 해주는데 간이 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거 빼고는 일반 과세자하고 똑같이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못 받는다. 일반 과세, 간이과세자는 다 과세 사업자니까 영세율 적용 대상자다. 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과세 사업자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부가세 의무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영세율 적용 대상. 영세율 적용 대상은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화의 수출. 수출하는 재화 이런 뜻이죠. 내국 물품 반출,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자, 이런 것들은 회사가 직접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직접 수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좀 밑줄 치고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거. 얘는 뭐냐면 이게 당사가 있다 해볼게요. 우리 회사가 있고 수출업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수출업도 해요. 그러면 당사가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이렇게 공급을 할 때 원래는 부가세 10% 이거 국내 사업자잖아요. 10% 이렇게 과세해야 되거든요. 수출업자가 국내 사업자라고 가정할게요. 10% 과세해야 되는데 이 수출업자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세를 떼서 사본을 우리한테 주고 물건을 공급받을 때는 수출업자가 이거 수출하는 데 쓰는 물건이다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대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제시하면 부가세를 0%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돼 있어요. 내국 신용자 구매 확인서를 제시 안 하면 국내 사업자한테는 부가세 10%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0% 부가세 0%로 되어 있는, 즉 부가세가 없는 이러한 세금 계산서를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말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자, 이런 경우 왜 이렇게 해주고 있냐면 당사의 물건이 결국에는 해외로 반드시 수출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수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수출하겠지. 그래서 수출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런 것도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 촉진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렇게 수출업자가 쉽게 물건을 공급받아서 수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이 재화를 우리가 공급해 줬을 때, 공급할 때 이것도 영수율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역의 국외 공급. 용역은 이제 서비스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대표적인 거 해외 건설 이렇게 따지면 돼요. 해외에서 우리가 건설업을 할 때 거기서 건설이 용역에 해당되거든요. 그거 영수율 적용 대상이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순송하는 외국 항행 용역은 영수율 적용 대상입니다. 네 번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일정한 것은 영수율 적용 대상입니다. 2번, 면세, 부분 면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매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면세에 되는 반면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분 면세 제도라 한다. 자, 면세가 생긴 이유는요, 세부담의 역진성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의 역진성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를 많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면세를 도입했습니다. 그 면세에 해당되는 이제 품목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러면 좀 설명해 보면 면세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A사가. 그래서 면세 물건을 이제 소비자한테 팔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세 물건 사오겠죠. 또 외부에서 면세 물건도 사와다가 이렇게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부가세가 부가가치세가 이쪽에는 이제 면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없는 건데, 문제는 이 A사가 면세 사업자일 경우 세법상 이렇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해 주면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야 될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게 돼요. 면세 사업자는. 그러면 이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 과세 재화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과세 재화. 또 과세 용역 공급받은 거 있을 텐데 신고를 안 하니까 이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부가세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부가세가 없어졌는데 한쪽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를 부분 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에 대해서 이제 종류별로 보면 완전 면세하고 부분 면세 있는데요. 완전 면세는 양쪽이 다 없어진 거고, 그게 대표적인 게 영세율입니다. 부분 면세는 한쪽만 없어진 거죠. 우리가 면세 세법에서 말한다면 두 번째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 품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1번, 기초생활 필수품. 미가공 식료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은 미가공 농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미가공 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식용으로 제공되고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거예요. 식용으로 제공되는 거는
국내에서 생산되든 국외에서 이렇게 수입하든 식용으로 제공되는 거는 전부 다 동, 축, 수, 임산물 면세하고 있습니다. 가공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가공이 안 된다는 걸 전제 조건을 하고 있죠.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거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면세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에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 배추, 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축산물에 축산물이 있죠. 소고기, 돼지고기, 그다음 뭐 수산물의 생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에는 대표적으로 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꽃. 축산물에 뭐 반려동물들한가, 그다음에 수산물에 관상어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수돗물, 연탄, 무연탄, 면세입니다. 기초생활 필수품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여객 운송 용역. 기본적으로 생활해 가야 되는 거니까 여객 운송 용역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가로 있는 거는 과세입니다. 항공기, 시외 우등 고속버스, 시외 고급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자동차 대여 사업,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관광 유람선은 과세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뭐 KTX, SRT 이런 걸 말하죠. 그걸 뺀 나머지는 면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있고, 그 다음에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하고 이제 건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토지를 공급하면 면세입니다. 근데 건물을 공급하면 과세예요. 토지를 임대하면 근데 과세입니다. 단 주택이 부수되는 토지는 면세입니다. 건물을 임대하면 과세예요. 건물은 다 공급이든 임대든 다 과세예요. 다만 건물 쪽 잘 보셔야 되는데, 그 건물 공급할 때 국민주택 건물은 면세입니다. 국민주택 초과하면 과세죠. 근데 주택의 임대는 전부 다 면세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혹시 부수되는 토지가 있다면 그것도 면세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에 이어서 국민 후생 관련 재화 용역을 보겠습니다. 의료보건 용역부터 볼게요. 의료보건 용역, 수의사 용역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면세입니다. 단 일반 의약품 판매는 과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영역. 단 다음에 의료보건 영역은 과세한다. 과세하는 거 체크해봐야 돼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미용 목적 피부 관련 시술, 그 다음에 수의사의 용역 중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기원 진료 용역, 그 다음에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 용역,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 영역, 얘는 이제 면세고 그 외의 거는 이제 과세한다는 거예요. 국민이 아프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아프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 후생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면세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다음 또 국민 후생 관련해서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쪽도 이제 면세입니다. 자,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교습소, 비영리 단체 등은 자, 면세하겠다. 다만 인가 허가를 받지 않는 학원하고, 그다음에 강습소, 그다음에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합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돼요.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문화생활 쪽도 면세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재화 용역, 예술 창작품, 비영리 예술, 그다음에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아마추어만 이제 면세예요. 프로는 과세입니다. 그다음에 예술 창작품의 골동품은 과세입니다. 그다음 도서 대여도 포함하고 있고요. 신문, 잡지, 관보, 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뉴스통신 및 방송. 단 광고는 과세합니다. 이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그다음에 식물원 입장한 거 입장료 면세입니다. 네 번째, 부가가치 구성 요소. 토지의 공급은 앞에서 말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저수가 작곡가,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보험. 그래서 금융, 은행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험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쪽에서 제공하는 이제 용역은 이제 면세입니다. 그래서 뭐 계좌이체 할 때 그 수수료 은행에서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부가세는 예,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의 저하와 용역. 우표, 수집용 우표는 과세합니다.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여기까지만 이제 면세이기 때문에 공중전화 면세죠. 일반 전화, 뭐 유선 전화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과세입니다. 그다음에 판매 가격이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와 특수형 담배 면세입니다. 그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면세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공익단체 무상으로 원래 돈 받고 공급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공공 목적으로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 사업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우리 회사가 또 혹시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러면 그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이 있는 거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면세 대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영유아, 기저귀하고 분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면세 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가 제일 나쁜 거는 예, 부가세 공제나 환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제나 환급을 받고 잘 때 그럴 때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나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에 두 개의 내용이 해당이 될 때만 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영수율이 적용이 되는 거, 영수율이 적용된다는 거 수출과 관계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건 좋은데요. 만약 포기하고 다시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3년, 3년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3년간은 부가세 면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3년 그걸 잘 고려해서 포기하시면 되겠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